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 참전한 한 미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 머피가 맡았습니다. 이등병이었던 오디 머피는 많은 전공을 세웠고 장교가 부족했던 미군은 그를 전쟁 중에 소위로 임관시킵니다. Colmar area, we'll get things rolling. In the meantime, we'll take a commission. Well, sir, how about... You won't have to transfer. With the replacement shortage being what it is, the rule's been waived. You are now a gentleman by act of Congress. Take a bath, shave. Well, anyway, take a bath and get back into the lines. Thank you, sir. Congratulations. Thank you. It takes the beating. Yeah. 전쟁터 현지에서 소대장이 된 오디 머피는 33개의 훈장을 받고 중위까지 진급합니다. 죽은 후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힌 오디 머피. 그의 묘지는 존 F 케네디의 묘지 다음으로 방문객 수가 많습니다. 현지 임관 제도를 아십니까? 전쟁 중에 모자란 장교를 충원하는 것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현지 임관 제도를 도입해 전사자로 인해 부족한 소대장을 보충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서 장교가 됐지만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산화해간 현지 소대장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환영 연주 속에 포병 출신 노병들이 부대를 찾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포병 부대가 마련한 초청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K10에서 K9으로 탄이 이송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후배들의 설명과 시연을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는 최갑석 예비역 장군. 여든을 넘긴 노병이지만 이등병으로 입대해 육군 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군인입니다. 이등병에서 육군 소장까지 진급한 계급만 16개. 최다 계급을 승진했고 36년이라는 최장 군 복무 경력을 지닌 산 역사입니다. 언제라도 적의 도발에 대해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신뢰가 갑니다. 최갑석 장군의 군 생활은 해방 2년 후인 1947년에 시작됐습니다.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지원 입대해 이등병이 된 최갑석. 배는 고팠고 일본군이 남기고 간 낡은 옷과 장비가 보급품의 전부였지만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니까 스스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형제들 다 같이 가자 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만 혼자 되니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등병 들어가니까 문자 그대로 이등병이지 막. 성실한 군 생활로 1등 상사까지 진급한 그는 춘천의 한 포병부대에 배치됐고 그곳에서 한국전쟁을 맡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1950년 7월 29일 최갑석 1등 상사는 갑작스런 호출을 받고 사단 본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위에 임명됩니다. 전쟁터 현지 임관을 한 것입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 임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이제 조그만 조그만 잔인데 술을 부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쫙 마셔요. 마시고 나오면 그다음 부관참부가 그 오징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오징어 이제 다리를 하나 찢어가지고서는 안주로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
포병 장교로서 포대장을 맡은 최갑석 소위는 1951년 양구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화랑 무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병 보충을 위해 모집한 학도병 160여 명을 이끌고 이동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죽을 고비도 3번이나 넘겼습니다. 소위 달고 그날 나가서 싸우다가 그날 전사하면 그 하루살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평했죠. 한 달 살면 오래 살고 3개월 죽지 않고 살으면 환갑된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한국전쟁 초기 월등한 화력과 병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에 아군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싸우던 소대장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전쟁 초기 한 달 동안 약 60%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정작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초급 간부들이 나서지 않으면 병사들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많이 노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인원들이 바로 그 초급 장교들입니다. 병원에 관한 장교 양승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창군 초기인데다 많은 손실을 입은 소대장을 보충하기 위해 군수뇌부는 현지 임관을 실시했습니다. 1등 상사와 특무상사 그리고 준위 가운데 뛰어난 부사관을 현지 소대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기존부대 발생한 전투력 공백, 장교 공백을 메우는 요소로다 현지 임관하신 분들이 활용을 두셨고요. 또 한국전 당시 이제 개전초에 우리가 8개 사단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이것이 사단 규모가 이제 늘어나게 되지요. 그런 부대들이 이제 충분 창설 요원으로 또 창설 요원으로 활당이 되고 또 활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지 임관으로 소대장을 지냈던 노병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6달 동안 현지 소대장에 임명된 부사관만 2,652명. 소위 계급장을 달자마자 이들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면서 이제 추년비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인간이 되면서 어떤 심정을 가져 이제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소모소이라고 그래요. 이 전방에 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소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소모소이. 네, 우리 소모소이 그 당시 인간에서 전부 소모소입니다. 비만 있나요? 여기 따로 소장된 아까 소장된 이품, 이따 이품이 안에 같이 동시에 매장이 돼요. 매장 매길 적에 밑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평균 11명씩 매년 서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의 회원들. 현지 소대장들의 나이는 이제 80에서 90 사이. 전사에다 노환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사람은 27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 모두는 화랑 무공훈장 이상을 받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84살의 김한준 예비역 대위. 1946년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역시 현지 임관으로 소위가 됩니다. 지금은 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이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는 전사의 한 획을 걷는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7월 20일 용남 3녀의 장남이다. 강원도 화천 북방 4.25 고지 전투에서 한개 중대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을 격파하면서 동부전선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구남매의 장남이다. 구남매의 장남인데 내가 죽으면
동생이 장남 노릇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그저 과거와 서로간으로 전쟁을 했어. 김한준 대위는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무와 화랑 무공 훈장 등 모두 4개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현지 중대장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상은 어린이 동화용 책으로까지 제작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쟁 당시에 오뚜기 그 같이 쓰러지면 다시 나고 그래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오뚜기 중대장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아내를 두고 전사하면 또 다른 불행만 남긴다며 전쟁이 끝난 뒤 결혼한 김한준 대위. 그는 현지 소모장교라는 용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이제 정부에서 시켰어. 소장 데리고 하면은 그냥 장교로 인관시켜버렸어. 근데 장교로 인관시키면서도 기관들은 소모장교다. 그 사관장한테 신고할 적이 사관장이 그런 일을 할 적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소모장교가 돼야 하냐? 승리장교가 돼야지. 저놈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장교로서 큰 전공을 세우고 수많은 훈장을 탄 그에게는 당시 전장을 누비던 모든 전우가 영웅이었다고 말합니다. 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훈련이 한창입니다. 사병과 장교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현지 임관을 통해 국가에 공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같은 부사관 출신들입니다. 육군 부사관 학교 역사관에는 현지 임관한 선배들의 계급장과 훈장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병에서 장군까지 힘든 길을 올라오셨는데 저도 그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부사관으로서 한 명의 부사관이 되어서 열심히 여기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시가 아닌 만큼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부사관들이 장교로 진출할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용기와 투지만큼은 이들 후배들에게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소대장으로 현지 임관된 후 6달을 살기 힘든 전시 상황. 제대로 된 임관식 하나 없이 소모장교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보다 앞서 최전방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친 그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이제 80을 넘겨 노병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1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조국 수호 정신은 갈수록 빛나고 있습니다.